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선 딱 일주일 남겨두고 문재인 정부 총리를 지냈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전격적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개헌을 고리로 김 후보 당선 시 공동정부를 운영하는 데 합의를 봤습니다. 이른바 반이재명 빅텐트에 첫 발을 내디딘 셈입니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 그리고 동교 동계 인사의 추가 지지 선언도 논의 중이라는데요. 김 후보가 구성하는 반명 빅텐트의 핵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시한은 임박해져만 갑니다. 남은 대선 변수가 될 단일화 빅텐트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첫 소식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는데 그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한 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이 고문은 김문수 후보와 공동정부 구성에도 합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배석자 없이 한 비공개회동에서 김 후보는 대선을 도와달라고 했고 이 고문이 아이디어로 나오는 공동정부 컨셉을 갖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국민 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협력,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구체적 협의는 양당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와 공동정부 밑그림이 담긴 개헌협약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 측은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은 없지만 남북관계나 지방분권 등을 맡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이재명 빅텐트가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만은 절대 안 된다라는 심정으로 동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이 고문을 고리로 탈당한 비명계 인사와 동교 동계원로도 접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낙연 상임고문은 오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괴물 독재라는 표현을 10번 넘게 썼습니다.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최악을 피하는 선택이라도 하자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시고 그것도 어렵다면 최악을 피하는 선택이라도 하십시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당선은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3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없앨 때까지 무리한 방법을 동원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파괴될 거라는 겁니다. 괴물 독재 국가는 비상계엄과 또 다른 의미에서 심각합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가 될 것입니다. 또 지금의 민주당은 현역 의원도 현직을 떠난 원로도 모두 침묵하며 괴물 독재 국가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협력할 여지를 차단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내면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런 순리를 거부하고 사법 리스크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후보를 내놓았습니다. 이 고문은 김 후보의 일부 극단적 인식과 특정 종교인과의 관계 등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도 공직 수행에 있어서는 평가받을 만하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민주당은 당대표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상임고문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사쿠라 행보의 끝이라거나 망할 수밖에 없는 협잡이라며 언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배준석 기자 보도 보시고 이낙연 고문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이낙연 연대를 두고 망하고 질 수밖에 없는 협잡이라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공도동망이라는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공도동망, 한 길에서 함께 망한다는 뜻입니다. 감점 파트너를 찾아낸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를 보면서 계산 기능이 붕괴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와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상임 고문을 향해선 변절 정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본인이 일관되게 젊은 시절부터 추구했던 사쿠라 행보의 끝을 대단원을 이뤘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윤건영 의원도
이낙연 전 총리의 행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이라며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3조차 부정안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선대위 국민화합위원장도 괴물 독재 국가를 막기 위해서라는 이상임 고문의 연대 배경 설명에 대해 일어나지도 않은 살인을 막기 위해 살인자와 손잡겠다는 말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포럼 모임인 사의제도 이상임 고문을 고문직에서 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네, 이낙연 새미래 민주당 상임 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이 고문과 민주당을 좀 때려야 떼기 좀 힘들긴 상상이 잘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25년 정도 이제 민주당 생활을 하셨는데 그 당 후보가 아닌 김문수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겠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면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은 괴물국가, 독재국가가 눈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최악의 불행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 불가피한 선택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괴물 독재 이 국가 표현에 민주당 쪽 지금 반발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갖고 예. 자기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사법권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것, 그게 괴물 독재국가가 아니고 뭡니까? 예. 그런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반발만 할 일이 아니라 예.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든지 아니면 사법권 장악을 어떻게 절제하겠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 그게 순서이지. 예. 그건 좀 맨 정치를 그런 식으로 입맛에 안 맞으면 욕부터 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가 국가 발전에 발목을 잡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다면 민주당을 떠날 일은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떠나게 된 것도 여러 예.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은 느닷없이 당원들이 저 제명 청원을 내가지고 7만 명이 서명을 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예. 그건 떠나달라는 얘기죠. 이번에도 저는 다른 후보를 내면 협력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제안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범죄 혐의가 없는 다른 후보가 나오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입법권, 행정부 갖고 그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사법권까지 장악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범죄 혐의가 없는 후보가 나왔다면 지금 지지율이 70% 넘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선거가 굉장히 아름답게 됐을 거예요.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설계라든가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흠이 많은 후보를 내놓고 고집을 하다 보니까 예. 국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예. 그리고 선거판도 굉장히 이렇게 어지럽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참 안타깝죠. 근데 민주당은 지금 이제 얘기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을 하는 거다. 잘못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잡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정치가 사법부의 판단까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 파괴 행위인 것이지요. 예. 역대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처럼 난폭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 대단히 부끄러운 일로 생각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아주 이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쿠라 야함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어떻게 계엄한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계엄은 끝났고요. 예. 그다음에 그 내란의 수괴라고 하는 분과 그 공범들이 죄다 파면됐거나 잘리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법적으로는 거의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당장 우리 앞에 닥친 문제는 신형 독재의 그림자가 벌써 어른거리고 있는 예. 것 아닙니까? 그런 불행은 피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공포감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가? 예. 왜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왜 그 수많은 국회의원과 그 훌륭한 원로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자제하자는 얘기를 못 합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욱더 불안해하고 공포감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예. 네, 제가 괜히 이러겠습니까? 괜히 이러겠습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과는 너무 좀 정체성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상상 못했어요. 일주일 전까지도 전혀 남들이 예. 그 얘기하면 제가 손사래를 쳤는데 그러나 한번 뒤집어 봅시다. 한 사람이 입법권, 행정권에 사법권까지 장악하는 예. 사태가 올 거라는 걸 상상했나요? 예. 상상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해서 저 또한 상상치 못한 비상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네.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건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예. 김문수 후보 어제 만나신 거죠? 예, 만나서는 좀 어떤 얘기를 주로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두어 차례 그분이 만나자고 하는데 제가 거절했고요. 예. 어떤 때는 또 전화를 못 받거나 안 받기도 했었는데 계속 그런다는 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뵙자고 했지요. 전화가 예. 왔길래. 네, 그래서 만났고요. 그동안에 수고하신다는 위로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채널A가 그 공동정부나 개헌협력 보도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기왕에 보도가 됐으니 우리 두 사람이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죠. 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거론했고 네. 김문수 후보는 경청했습니다. 네네. 김문수 후보가 그 윤 전 대통령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은 하지 않으시나 네네, 보죠?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예. 혹시 이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돕게 되시는 겁니까? 아직은 제가 예. 사실은 오늘 기자회견도 김문수 후보한테는 전혀 말을 안 했어요. 예. 그다음에 돕겠다는 것도 도울지 여부라든가 이것은 내가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이 괴물 독재 정권의 출현을 막자 예. 그것을 위한 노력은 이미 내가 하고 있다. 예.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네. 예.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이제 지금 관심인데 거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분들의 문제니까요. 예. 공동정부라는 이제 표현에 상당히 관심인데 결국 예전 이제 DJP 연합도 생각도 좀 나는데요. 이 공동정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될까요? 이제 그것은 협의가 돼야 되겠죠. 예. 그러나 무슨 자리 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줄다리기를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없고요. 그럼 그 부분은 좀 더 네. 논의가 될 거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낙연 새누리민주당 상임 고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밀고 있는 이 반명 빅텐트의 마지막 퍼즐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입니다. 이제 사전 투표가 35시간 남았는데요. 단일화를 하려면 그 전에 해야 합니다. 실제 단일화 움직임이 있는지 국민의힘 당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인혜 기자, 국민의힘이 이준석 후보를 뭐 설득한다거나 접촉할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잠시 후 시작되는 오는 TV 토론을 마치고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든 이준석 후보를 접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단일화의 마지노선을 모레 오전 6시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면 단일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도 마지막 TV 토론을 마친 뒤 단판으로 단일화에 협의한 만큼 끝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단일화 국면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분위기는 그럼 어떻습니까? 좀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급함은 있지만 단일화가 안 될 상황에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3자 구도로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단일화가 없더라도 저희는 3자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추후 만남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부터 청년층이나 중도층 지지율을 깎아내고 김 후보가 지지층을 결집하면 해볼만 하다는 전략입니다. 당에서는 오히려 단일화에 대비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말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다채널로 터져나오는 단일화 언급이 이준석 후보를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결국 모레까지 단일화의 문을 열고 이 후보를 기다리면서 불발되면 플랜 B를 가동한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단호합니다. 김문수 후보에겐 앞으로 추락할 일만 남았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사람은 본인 이준석뿐이라고 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갤럽 양자 대결 조사를 언급하며
29%였던 자신의 지지율이 40%로 퀀텀 점프를 했다며 계엄 세력인 김 후보로는 승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추락만 남은 김문수 후보가 있고 추세로 밀고 올라가 끝내 이재명 후보를 뒤집을 에너지가 충분한 저 이준석이 있습니다. 김 후보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의 공동정부 합의에 대한 반응도 싸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유권자가 계시다면은 그러면 선명한 대안은 누구인가? 이준석인가? 아니면은 이낙연인가? 호남이나 아니면은 합리적인 중도 유권자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 아닌가? 개혁신당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가 우리 지지층이 반기지 않는 이 고문과 함께한다면 더욱 단일화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남은 선거 기간 무방 유세를 하겠다면서 완주 의지를 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김문수, 이준석 후보 단일화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요. 진짜 끝난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네, 보수 진영 단일화에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그 시점을 모레 아침 6시로 잡았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면 의미는 없다고요. 35시간 안에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자, 이것부터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쪽에선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 입장은 그대로입니까? 네, 오늘 나온 조사들만 봐도요, 단일화 변수나 반전이 없이는 이 판을 흔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차이가 적게는 11%포인트, 크게는 14%포인트까지 벌어져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 하락세, 김문수, 이준석 상승세라고는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아직 40% 선을 확실하게 뚫지 못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도 15% 선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0% 중반 지지율을 지키고 있고요. 양쪽 다 자력의 한계를 만난 상황이고 김문수 후보 측 입장에서는 이 벽을 뚫는 게 바로 단일화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어쨌든 반명 빅텐트 시작은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김문수 후보의 대선 승리 핵심 전략이었던 이 반명 빅텐트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김 후보 측은 빅텐트의 시작은 이낙연, 그리고 그 끝은 이준석,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낙연 고문과의 공동정부 합의는 공동정부를 간판으로 반명 빅텐트를 일단 출발시킨 겁니다. 이준석 후보에게도 공동정부, 40대 총리 뭐라도 하겠다면서 제안을 했었죠. 텐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활짝 펼친 다음에 이 후보가 오기를 고대하는 형국인 거죠. 자, 일단 이낙연 고문 얼마 전에 이제 얘기도 나눠봤지만 효과를 어떻게 봅니까, 국민의힘은?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경북 출신 김문수 그리고 전남 출신 이낙연이 만났으니까 분명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을 소환해서 국민통합 공동정부를 꾸리겠다고 홍보까지 나섰습니다. 대선은 결국 진영 간의 대결이고 1% 싸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에겐 약한 고리이자 민주당에게는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표를 조금이라도 긁어낼 수 있는 지원군을 기대하면서 반명 세력의 연쇄 효과로 중도 표심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핵심은 비명계의 동요를 유도하는 거죠. 자, 어쨌건 단일화 끝이라고 하는 이준석 후보는 전혀 입장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단일화를 안 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는 것 자체도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안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건데요. 이준석 후보 쪽에서는 오늘 이낙연 고문의 가세로 인해서 단일화는 완전히 끝났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것도 무슨 관련이 있나 보죠? 네, 지난 총선 과정 때요, 있었던 일을 뻔히 알고도 이러냐면서 불편하다라는 거죠. 이낙연은 우리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겼다. 그가 안에 있는 텐트에는 더 못 들어가게 됐다라는 반응이더라고요. 이낙연 고문 새미래민주당을 창당하고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 창당을 함께 하려다가 갈등 때문에 결국 무산이 됐었죠. 이준석 후보 오늘 두 후보 합의를 해괴하다라고 하면서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다시 질문하면 단일화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던질 수 있는 카드는 싹 다 던졌습니다. 40대 총리와 공동정부와 같은 제안부터 당과 대통령의 분리, 사전투표 선언, 그리고 오늘은 가족 비리 근절까지 공약을 했죠. 윤석열 정부와 선긋고 중도층에 어필하고 당이 바뀌었다고 할 만한 것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은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 있다라는 거를 부각하는 것이기도 할 텐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요, 독재를 막는다는 대의 명분에 지도자의 개인적 감정은 필요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과거 불편한 감정 때문에 단일화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 사실상 이렇게 되묻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일종의 압박이기도 한 겁니다. 어쨌건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으로 꿈쩍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뭔가 좀 보관은 있습니까? 일단 단일화는 실패해도 계속 두드려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당 지지층과 중도층을 향해서 이기기 위한 의지 그리고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희 취재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를 만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이준석 후보를 찾아가 봐라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과거 2007년 대선 때 3당 이회창 후보를 찾아갔었다고요. 국민의힘은 3년 전을 생각해보라는 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TV토론 끝나고 사전투표 전날,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오늘 밤 자정부터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담판이 시작됐고 새벽 단일화를 이뤄냈거든요. 남은 35시간, 당장 오늘 밤이 이번 대선의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네, 잠시 후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단일화와 함께 마지막 변수를 꼽히죠.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고돼 있는데요. 후보들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TV 토론이 열릴 이 방송국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서영 기자, 주변에 좀 지지자들도 많이 나와 있다면서요. 네, 토론회장 인근은 각 후보들 지지자들이 몰려와 후보들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토론인 만큼 응원 열기가 어느 때보다 치열한데요. 부동층 표심을 잡을 막판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후보들은 오늘 정치개혁과 개헌, 외교 안보 정책 분야를 주제로 맞붙습니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았습니다. 상대가 걸어오는 프레임 공세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해명을 하는 대신 후보 자신의 메시지를 더 적극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먼저 김 후보는 민주당의 줄탄핵과 방탄 입법에 대한 비판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거북선 논란을 지적하며 국정 능력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앞선 토론회처럼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발언을 하나하나 검증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준석 후보 측은 점지는 앞선 토론들보다 더 자신 있는 분야라며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 같은 이슈를 강력히 비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후보들이 내놓은 개헌안에 대한 비교 검증도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TV 토론회에서는 잠시 채널A에서 산중계됩니다. 지금까지 대선 후보 토론회장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일반 당원 80만 명에게 전화를 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도 성향의 당원들이라는데요. 선거 승패를 가를 이 중도층 흡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출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중도 보수 표심을 겨냥한 행보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조 속에서 국민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21세기형 보수의 새로운 실험입니다. 실용과 대통합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일반 당원 250만 명 중 80만 명을 콕 집어 사전투표 참여 독려를 전국에 지시했습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80만 명은 그 전 전화에 응답하지 않은 당원이라며 당 활동을 거의 안 하는 중도 성향 당원이라 더 신경 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도 보수 강화의 영역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또는 제3지대보다도 훨씬 더 발전해 갈 것이다 하는 그런. 당 선대위는 중도층이 많은 서울 충청 표심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당 관계자는 하루 1,500통가량 전화한다며 밤 늦게까지 1대1로 대면 설득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발간될 이 후보 정책 공약집엔 지난 대선 때 포함됐던 트레이드마크 기본소득 표현을 빼기로 한 것도 중도층의 반감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까지 남은 이틀 동안 수도권을 돌며 중도층 끌어안기에 집중합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사실상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인사 개입을 금지하고 관저 생활비를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영부인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대통령 가족비리 근절안을 내놨습니다. 최근 영부인들의 모습은 국민이 분노로 혀를 찰 지경이라며 가방이 가니 법카가 온다란 말이 시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샤넬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법인카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동시에 저격한 걸로 보입니다. 세 가지 구체적인 방안도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임명하지 않았던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고 영부인의 인사와 국정 개입 역시 없도록 할 거라 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생활비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유경수 여사를 이상형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유경수 여사님은 사랑의 어머니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어머니십니다. 가장 약한 자의 어머니십니다. 가장 버림받은 자의 어머니십니다.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한 발 더 선을 그으며 중도층을 겨냥한 승부수를 던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빅텐트 합류 명분을 만들고 이재명 후보 안의 리스크도 부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김 후보를 만났고 박 전 대통령도 공개 행보를 했습니다. 배우미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취재진 앞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 후보를 끌어안으며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깨끗한 김문수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김 후보는 대선 출마를 고심하던 지난 2월에도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되고 김문수 후보가 되면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모친 유경수 여사 생가를 연이어 찾았습니다. 영정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한 뒤 생가를 둘러봤고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어렵다 보니 부모님 생각이 자주 난다면서 김 후보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며칠 전에 마침 김문수 후보께서 이곳 구미 아버지 생가 또 옥천에 어머니 생가를 방문하신 모습을 보고 저도 찾아뵙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생가 방문은 대선 기간 중 첫 공개 행보인데요. 김문수 후보와의 만남 사흘 뒤 이뤄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구 사저에서 김 후보를 만나 하나로 뭉쳐 반드시 이겨달라고 했고 김 후보도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전직 대통령들이 막판 보수표 총결집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네거티브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상대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고 공격했는데요. 무슨 발언을 문제 삼는지 이상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두고 팩트체크 공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번복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방금 4명의 우리 당협위원장 다음에 반드시 국회의원 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약속 확실하게 신속하게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 하지 않았느냐며 결국 정권을 잡기 위한 거짓말이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조명현 씨 기자회견을 앞세워 검찰이 억지 기소했다는 이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소속된 그 정권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언론 플레이해가면서 마구 무작위 조작 기소를 한 결과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증거가 있으면 구체적 증거를 한번 내보십시오.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는
법적 책임을 지지도 않고 오히려 법과 국민을 권력으로 기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자신과 가족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발언한 데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들이 오늘 나란히 호남 지역을 찾았는데요. 한쪽은 공개적인 광폭 행보를, 한쪽은 조용한 내조를 하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수 안식구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씨가 고향인 전남 순천을 찾았습니다.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어준 설 씨는 시장에서 자장면을 먹으며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보시니까 괜찮아요? 네. 어떻게 마음이 조금 변하셨나요? 일부 불편한 반응도 있었지만 빨리 지나가시라고 그냥. 연신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천하고 20년 최근 설 씨는 전국 사찰이나 전통시장을 찾으며 시민들과 만나는 광폭 내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비공개로 조용한 내조를 이어갔습니다.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국립소록도병원을 찾아 한센인 주민들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김 씨는 이 자리에서 이 후보에게 애로사항을 잘 전달해 어려움을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치열한 배우자 내조 경쟁은 공방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설 씨가 노조는 과격하고 세고 못생겼다는 본인의 발언에 사과했다면서 진정성이 없는 김건희식 사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야말로 말뿐인 사과, 개사과 시즌2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진심 어린 사과를 비아냥거리는 민주당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두 대선 후보에게 뭐가 옵니까? 바로 후보들의 소년 시절입니다. 선거 일주일 앞두고 이 후보들이 예능 유튜브에 출연해 소년 같은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 이재명 후보 뭡니까? 소녀 같은데요? 네, 이 후보가 직접 단발머리 가발 쓴 모습을 SNS에 올렸는데요. 라면서 짧은 탄식도 덧붙였고요. 네, 민주당에서 오늘 어린 시절을 공개했다면서요. 네, 소년공 시절부터 학창 시절, 인권 변호사 시절까지 모습을 쭉 모았는데요.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내세운 걸로 보입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 성적표도 공개가 됐는데 의견란에는 씩씩하다, 활발하다, 고집이 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떤 장면에서 이 소년미가 보였을까요? 네, 추억의 노래 한 소절에 푹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운동권 저거 한번 불러보자. 그 바닥 떠나신 거 아니에요? 군인의 노래. 나 그래도. 아내에 대한 설렘도 옛날 그대로라는데요. 마지막 키스는 누가 가르쳐줘요? 키스는 뭐 요즘도 매일 하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작진은 이 대본도 없었는데 홍진경 씨의 애드리브에 곤란한 기색 없이 세 후보 모두 솔직하게 답변에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박근혜 퀴즈로 불렸어요. 그렇게 정계를 입문했는데 흔적을 지워요? 네, 이 후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로에 대한 기억을 지우는 모양새입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을 이렇게 전하던데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좀 각별한 마음이실 것 같거든요. 전혀 안 그럴 겁니다. 각별하다는 표현은 뭐 거기는 해당되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지난 2011년 12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이 후보를 전격 발탁했죠. 이후 박근혜 퀴즈란 별칭이 붙기도 했지만 지금은 각별한 마음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상대 이준석 후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데요? 오늘 박 전 대통령이 부모님 생가도 찾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후보가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낮출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와중에도 국민의힘은 이길 생각 안 하고 있다. 어머니 생전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도 이곳을 다녀가셨다는 제 소식 뉴스를 듣고 그냥 저도 문득 그냥 나도 가고 싶다. 이준석 후보 오히려 최근엔 노무현 정신 계승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죠. 박근혜 퀴즈란 말 이젠 서로에게 불편한 단어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윤상현 의원. 뭡니까? 하룻밤의 꿈? 네,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으로 이 김문수 후보와 나란히 유세차에 올랐죠.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친윤계 윤상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에 기류가 싹 바뀌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경쟁했던 거 아시죠? 근데 저보다 인기는 더 좋아요. 무능한 이재명 세상을 함께 막아봅시다. 그러니까 친윤계 청산을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가 외쳐왔는데 윤상현 의원을 이제 위원장으로 임명하니까 반발하는 거군요. 네, 조경태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도요. 이 철회하지 않으면 선거운동 중단하겠다고 했고요. 친한계 정성국 의원 어젯밤 교육특보로 임명이 됐지만 특보 수락한 적 없다면서 선대위 합류에 선 그었습니다. 이런 의심도 하던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결국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하는 것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계파 갈등이나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하네요. 네, 선대위도 친한계도 그 부분 의식하고 있습니다. 선거 일주일 남기고 총력 투쟁하는 모습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김 후보도 반발 의식해서 임명 철회 카드 고심하는 걸로 알려졌고요. 선거 막판 극적으로 이루어진 동행 끝까지 이어질지 지켜보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최근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한 경찰은 이들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묵인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경찰이 출국 금지를 신청한 시점은 이달 중순쯤. 한 전 총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데 실패한 직후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한 전 총리 등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동조 또는 묵인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장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경찰은 영상 속 이들의 모습이 과거 진술 내용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예. 그 비상계엄 그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 무시하자고 하고 좀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어제 경찰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총 10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진술 내용과 증거 자료를 대조해 내란 혐의나 위증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길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명태균 씨로부터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를 쫓아낸 적이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한 검찰. 검찰은 지난달 명태균 씨 조사 과정에서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명 씨는 오세훈 시장에게 직접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가서 설명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2021년 1월 30일경 서울 광진구 오 시장의 당원협의회 사무실이었다고 시간과 장소도 지목했습니다. 오세훈이를 잡으러 차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검찰은 명 씨 진술 등을 토대로 오 시장 측이 최소 두세 차례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는지 추궁한 걸로 전해집니다. 오 시장 측은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명 씨 주장에 대해서도 명 씨와의 관계가 단절된 2021년 2월 24일 명 씨가 선거 캠프로 찾아와 여론조사 설명을 시도해 이런 걸 왜 해야 하느냐며 쫓아낸 적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선거운동원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에 매달고 달리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허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유세 차량 앞에 멈춘 붉은색 차량. 연설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경적을 울립니다. 경고에도 경적은 계속되고 선거운동원들이 차량을 둘러싸자 이들을 매달고 달려갑니다. 선거운동원 3명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20대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한 남성이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을 밀치며 실랑이를 벌입니다. 급기야 선거운동원의 휴대폰도 빼앗습니다. 남성은 선거운동을 하면 벌금을 물게 하겠다며 협박하고 항의하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비 있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뺏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손목을 잡아 비틀기도 하고 이제. 현행법상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선거운동원을 겨냥한 폭행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입장이다 보니 사실 선거운동 방해하거나 욕설했을 때 대응을 하기가 힘듭니다. 정치권의 편가르기와 극단적인 대립으로 인한 반감이 선거운동원을 겨냥한 폭력으로 번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모레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새로운 방법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를 나눠주고 끝나고 투표함 관리를 맡는 사무원 신청서입니다. 기본 인적 사항 외에 이번 대선부터 새로 추가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국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새로운 조치입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지난 선거 때 중국인이 개표에 참여해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 6명이 투개표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증폭된 음모론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적 확인 절차를 추가하여 26만 명의 투개표 사무원 전원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선관위는 서버 해킹으로 사전투표수 조작이 가능하다는 부정선거론자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공개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사전투표소를 시군구별로 공개했었는데 이번 대선엔 투표소별로 관내와 관외를 구분해 매시간 공개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 총선 때 도입된 투표함 보관 장소 CCTV는 이번에도 24시간 공개합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주유건을 꽂은 채 도로를 달리는 승용차가 포착됐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깜빡한 건데요. 1km 넘게 달린 뒤에야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 노란색 긴 줄을 질질 끌고 갑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데 쓰는 주유건입니다. 옆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급히 경적을 울립니다. 경적 소리에 차량이 멈춰서고 운전자가 주유구에서 주섬주섬 주유건을 뽑아듭니다. 이 차량은 인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주유건을 빼지 않고 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주행한 거리가 1km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차한테 2차 피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제 클락션 울리고. 지난 3월 인천에서도 주유건을 꽂은 채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운전자 역시 기름을 넣고 주유건을 빼지 않은 채 20에서 30m가량 차량을 몬 것으로 알려집니다. 전문가들은 주유건을 꽂은 채 주행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주유구가 열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름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그때 외부에 조그마한 점화원이 존재하면 쉽게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기름을 넣은 뒤 반드시 주유건을 잘 정리했는지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손님이 식당 주인을 술병으로 폭행해 체포됐습니다. 가져온 소주를 몰래 마시려다 제지당하자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정경은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60대 남성이 음식점에 들어와 탁자에 앉습니다. 잠시 뒤 우도주머니에서 소주병을 꺼내 테이블 밑에서 뚜껑을 엽니다. 식당 주인이 다가와 말리지만 아랑곳 않고 소주병을 입으로 가져갑니다. 술을 팔지 않는 식당인데 외부에서 몰래 가져온 소주를 마시려다 주인과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식당 주인이 남성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려는 순간 남성이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식당 주인 머리를 세게 내리칩니다. 소주병이 산산조각 나고 놀란 식당 직원들이 말리려고 다가갑니다. 술병으로 머리를 때린 거예요. 유리가 박살이 날 정도로. 식당 주인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60대 손님을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체포 당시 남성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식당 직원은 남성이 2시간 전에도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돈을 내지 않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전국 시내버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내일 첫 차부터 멈춰서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승희 기자, 지금 협상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 3시쯤 이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4시간이 넘게 진행 중입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쟁점은 통상임금입니다.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자고 주장하는데 사측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첫 차부터 버스 운행이 중단됩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지하철 타면 되지만 직장 다니는 사람들 정글에도 복잡한데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를 거의 매일 이용을 해요. 어디 이제 잘 외출을 못 할 것 같아요. 환승이 안 되면은 택시 타야 되거든요. 부산과 창원 등 11개 지역에서도 노사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협상이 결렬되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노조 추산 전국 12,000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는 겁니다. 지자체는 비상수송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서울 시내에 117개 거점을 만들어 지하철역까지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 600여 대를 투입합니다. 부산, 창원 등도 전세버스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출산으로 병력이 부족하면 우리라도 발벗고 나서자며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니어암인데요. 50대부터 8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광민경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3, 2, 1, 출발! 사격! 건물에 몸을 숨기고 적을 조준합니다. 적의 빈틈을 노려 방아쇠를 당깁니다. 50대부터 80대까지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들이 모여 시가지 전투가 한창입니다. 국방부 사단법인 시니어아미 소속 대원 40여 명이 훈련 중인 모습입니다. 모형 항공기 안에서도 추격전을 이어갑니다. 방심하다가는 바로 역습을 당합니다. 대공초소에 있는 적을 못 봤어요. 발견을 못했어요. 제가 사망했어요.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훈련을 통해서 다시 옛날 실력을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대원들은 전투에도 사용 가능한 다목적 드론 교육도 받습니다. 첨단 기술로 전쟁 중 적을 포착해 바로 공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시니어아미는 국방부 허가를 받은 민간단체로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2023년 설립됐습니다. 앞으로 병력 자원이 부족해진다면 우리라도 나서겠다며 사비를 털어 훈련을 하는 겁니다. 2년 전 활동을 시작한 82살 민기용 씨는 매일 계단 400개를 오릅니다. 아주 꾸준히 하는 게 문제예요. 이기겠다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운동도 즐거운 거예요. 산악자전거로 다리 근육도 단련합니다.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이건 훈련이라는 생각으로 늘 임하고 있습니다. 매주 2번씩 10km 달리기를 하는 부대원도 있습니다. 사실 체력이 있어야 뛰어나갈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할 수 있다는 그 정신력을 가지고 있고. 민간단체인 만큼 유사시 바로 투입될 수 없지만 전투에 투입될 정식 지원 예비군으로 편성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훈련이 오늘도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현장 카메라 박민경입니다. 네, 영국 축구팀 리버풀의 우승을 축하하려고 팬들이 몰린 퍼레이드 현장에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수십 명이 다쳤는데요. 김용성 기자입니다. 수많은 축구팬들이 길에 나와 환호합니다. 영국 프로축구 리버풀 FC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인파에 갇힌 승합차 한 대가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사람들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승합차가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앞에 있던 일부가 차량에 치였는데도 승합차는 오히려 속도를 높여 인파로 돌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차에 치이면서 축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영국 리버풀에서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한 것은 현지 시각 어제 오후 6시쯤. 현재까지 47명이 다쳤고 이 중 아이 등 2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는 53살 남성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Is that we believe this to be an isolated incident and we are not currently looking for anyone else in relation to it. The incident is not being treated as terrorism. 갑작스러운 사고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끔찍한 사고라며 피해자들 위로했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 외벽이 크레인과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땅에선 작업자들이 크레인에 깔린 동료들을 살핍니다. 현지 시각 그제 중국 간수성 딩시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부인 브리짓 여사에게 얼굴을 맞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즉각 해명에 나섰지만 불화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한 프랑스 대통령 전용기. 문이 열리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옆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빨간 소매 차림에 누군가가 팔을 뻗더니 마크롱의 턱을 세게 밀쳐냅니다. 충격에 한 발 뒤로 물러선 마크롱은 활주로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의식한 듯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마크롱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은 빨간 재킷을 입은 브리지트 여사. 기장과 악수를 나누는 브리지트에게 마크롱은 팔짱을 끼라는 듯 팔을 살짝 들어 보였지만 브리지트는 못 본 척하며 혼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베트남 국빈 방문 첫날부터 얼굴 가격 장면이 포착되면서 때 아닌 부부 불화설이 불거졌습니다. 마크롱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Sur ces 3 vidéos, j'ai ramassé un Kleenex, serré la main à quelqu'un et juste plaisanté avec mon épouse comme on le fait assez souvent.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프랑스 정치평론가를 인용해 카메라 앞에서도 마크롱이 부인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7년에 결혼했는데 브리지트가 마크롱보다 24살 연상이고 마크롱의 고교 시절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됐습니다. 마크롱 측은 일부 친러시아 세력이 음해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도 마크롱이 우크라이나 키이우행 기차 안에서 코를 푼 휴지를 치우자 이것이 마약이란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시에도 친러시아 세력이 퍼뜨린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금강산이 조만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등재가 확정되면 북한의 3번째 세계유산이 되는데요. 장치혁 기자입니다. 북한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전망입니다. 가장 내륙으로 장안사터 등이 있는 내금강, 비로봉 너머 구룡폭포 등이 있는 외금강, 바다까지 뻗어 있는 해금강에 대해 북한은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는 해금강의 만물상과 총석정 등을 제외한 나머지 내륙 부분을 문화경관으로 등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형성된 복합적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다고 본 겁니다.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뿜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금강산은 12,000봉으로 불린 귀암괴석, 폭포와 계곡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룹니다. 장중하고 씩씩한 관음 연봉을 바라보노라니 먼 옛날 이곳을 찾았던 한 시인의 시가 생각납니다. 우뚝우뚝 뾰족뾰족 기타고 야릇하고. 절벽에 매달리듯 있는 보더감, 바위에 새겨진 묘길상, 봉우리 사이 차분하게 자리 잡은 표훈사처럼 자연과 어우러진 불교 유적은 그 가치를 더합니다. 북한은 2021년 등재 신청을 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평가 심사가 미뤄지다 올해 이뤄진 겁니다. 이변이 없는 한 오는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될 전망입니다. 금강산이 등재되면 2004년 고구려 고분군, 2013년 개성 역사유적지구에 이어 북한의 세 번째 세계유산이 됩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내일 중서부는 대기질이 탁합니다. 어제 유입된 먼지가 대기 정체로 계속 쌓이기 때문인데요. 수도권은 종일 나쁨 단계, 세종, 충남, 대구는 오전 한때 나쁨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 기온은 계속 오릅니다. 주 후반엔 서울도 30도에 육박하며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도는 7월 중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수도권에 5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오후부터 동쪽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양은 경기와 강원, 영남에 최대 30mm 예상되고 돌풍과 벼락, 우박도 동반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 16도, 강릉 14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도 동쪽에 소나기 예보 나와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당분간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후 오후 8시부터 정치 분야를 주제로 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마지막 TV 토론이 저희 채널A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네, 뉴스A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